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이번 회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황익선 회장은 먼발치에서 화가 난 목소리로 크게 소리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구단수,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그러나 단수는 오히려 공희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침 회장님이 이 자리에 계셨네요. 할머니, 저는 제 인생을 제 뜻대로 살 겁니다. 맹공희와 함께요. 공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개석상에서, 그것도 회사 내에서 전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어쩌면 공개 프로포즈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맹공희, 나만 믿으랬지? 내가 지켜준다고. 이 상황이 힘들 수 있겠지만 조금만 참아 곧 끝나. 이제 우리 아무도 못 건드리게 만들 거니까. 당당하고 단호한 그의 결연에 맹공희는 뛰는 가슴이 다소 진정되는 느낌을 받았고 단수의 눈과 입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곧 이어 단수는 대중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강한 어조로 크게 얘기했다. 저는 맹공희와 어릴 적부터 친구였고 지금은 회사 동료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정인 줄 알았던 저희의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구단수는 잠시 공희와 황 회장 그리고 대중을 휘어보듯 바라본 후 저는 공희가 갖게 된 상처와 아픔까지 감싸주고 싶고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도 받고 싶습니다. 이에 말이 끝나자 관전하던 직원들은 이내 함성을 지르며 큰 박수로 격려했다. 그러자 기자들은 연신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다. 만약 결혼을 하면 반대하는 가족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황익선 회장은 이를 악물고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서덕수 이사가 따라가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익선은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단수가 진짜 저 요망한 계집아이를 택할지 시험해보겠어.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 보자고. 이후 단수와 공희에게 황익선 회장의 호출이 떨어졌다. 단수는 공희와 함께 저택으로 향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황익선은 차갑게 말했다. 단수, 내가 정말 저 여자를 택한다면 내 재산도 회사도 내 미래도 모두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단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응, 괜찮아. 난 이미 각오했어. 할머니가 원하신다면 앞으로도 집에 안 올게. 공희는 놀라며 단수를 말렸다. 단수야, 너무 성급해. 차근차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잖아. 그러나 황익선은 비웃듯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당장 증명해봐. 내일부터 단수, 너는 아무런 지원 없이 내 힘으로 살아봐라. 내가 그렇게 당당하면 한 푼도 받지 않고 살아볼 수 있겠지? 단수는 살짝 긴장했지만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알았어. 해볼게요. 내가 할머니 재산 때문에 사는 건 아니니까. 황익선은 코웃음을 쳤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버텨보거라. 얼마나 오래 갈지 두고 보마. 그렇게 단수와 공희는 회사와 재산을 포기한 채 단둘이 힘을 합쳐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이후 단수는 홀리의 이름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공희를 인정받고 자신의 회사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는 길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로 평가받는 게 최선이라 생각해서였다. 공희 또한 그런 단수에게 편승하여 그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돋보이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편 강진아는 서민기가 자신에게 점점 질려하는 것을 직감하며 초조해졌다. 그녀는 서민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다. 우린 어차피 결혼할 사이잖아. 왜 자꾸 미루는 거야? 서민기는 한숨을 쉬며 차갑게 말했다. 강진아, 내가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솔직히 말할게. 난 지금 우리가 결혼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안 들어. 강진아는 당황하며 웃었다.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서민기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다. 나 너한테 지쳤어. 그 말에 강진아는 충격을 받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민기,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쳤다고? 우리가 몇 년을 만나왔는데 이제 와서 그게 말이 돼? 그러나 서민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결국 강진아는 분노에 찬 채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한편 단수와 공희의 앞길은 쉽지 않았다. 단수는 황 회장의 지시로 회사에서의 모든 지원이 끊겨 당최일을 추진하기가 정말 힘들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커리어를 앞세워 외부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 공희 역시 순탄하지가 않았다. 강진아는 회장 지시라며 대놓고 공희가 하려는 작업마다 제재를 걸어 일을 진행시키기 힘들게 했다. 서민기의 집
저녁 무렵 정주리는 서민기의 방에서 서랍을 열어 필요한 물건을 찾고 있었다. 오랫동안 들어왔던 아들 방이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니던 곳이었다. 필요한 물건을 챙긴 정주리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내려왔다. 마침 현관문이 열리고 퇴근한 서민기와 강진아가 들어왔다. 강진아는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피곤한 얼굴이었다. 낮에 서민기와 있었던 말다툼 때문에 컨디션이 무척 안 좋아 보였다. 그런데 정주리가 방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어머님이 왜 저희 방에서 나오세요? 강진아는 순간적으로 정색하며 물었다. 정주리는 당황했다. 뭐 좀 가지러 갔다 왔다. 왜? 내가 아들 방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되니? 강진아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대꾸했다. 이제는 민기씨랑 저 둘이 쓰는 방이에요. 저희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예의는 좀 지켜주셨으면 해요. 정주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아들 방이라 늘 마음대로 드나들었던 곳인데 며느리도 아닌 강진아가 예의를 운운하다니. 예의? 예의를 지키라고? 강진아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곧장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정주리는 어이가 없어 서민기를 바라봤다. 야, 민기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서민기는 난감한 얼굴로 머리를 극적였다. 엄마, 그냥 진아 좀 이해해주세요. 요즘 회사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자 정주리는 더 화가 났다.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명색이 시어머니 될 나에게 이렇게 막말해도 되니? 내가 언제는 내 방에 안 들어갔어? 내가 왜 내 방에 가면 안 되냐고.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정주리는 흥분해서 말을 쏟아냈다. 아무리 요즘 애들이 그렇다지만 이건 도를 넘은 거 아니야? 내가 방을 따로 얻어 나가 살면 몰라도 아직도 내 부모 집에서 사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집에서 나보고 예의를 지키라고? 서민기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냥 한 번만 이해해주세요. 진아도 그냥 순간적으로 기분 나빠서 그런 거예요. 한 번? 내가 그 말을 하니까 더 기가 막히네. 민기야, 너희들 요즘 하는 짓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할 거면 결혼 다시 생각해보던가 아니면 분가할 생각을 해. 서민기는 당황했다. 엄마, 너무 갑자기 그런 말씀을. 아니, 내가 왜 갑자기 그러겠니? 내가 너희들 하는 거 다 참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분명히 말할게. 내가 계속 같이 살 거면 적어도 부모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해. 안 그러면 따로 나가서 살아. 정주리는 홧김에 마지막 말을 내뱉고는 거실을 떠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는 난감한 얼굴의 서민기만 덩그러니 남았다. 서민기는 깊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강진아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참 갈수록 아나무인이 되어가는 강진아. 어떻게 하면 개화될까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면서요. 과연 우리의 주인공 단수와 공이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애틋한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반면 서민기와 강진아의 관계는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앞으로의 후반부 이야기가 더더욱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차 예상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차도 구독과 좋아요,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